하나둘 터지던 가요계 표절 의혹이 결국 90년대 사랑을 받았던 곡들까지 논란이 번졌다. 22일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종영되며 사실상 유희열은 잠재적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떠났지만 가요계 표절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90년대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표절 논란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뿐 가요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표절 논란은 발생하고 있었다. 가요만 표절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트로트 작곡가 배경호, 한산도, 김영광 등도 일본의 엔카를 마구 베껴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다. 그리고 문화대통령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서태지도 표절 논란 중심에 있다. 1992년 대한민국의 혜성처럼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는 랩과 힙합 문화를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난 알아요는 밀리 바닐리의 걸 You Know It's True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대표곡인 컴백홈도 사이프러스 힐의 인세인 인 더 브레인과 흡사하다는 의혹이 있다. 필승과 교실이 대하는 비스티 보이즈의 세버타즈, 패스 더 마이크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외 울트라매니아, 인터넷 전쟁 등 그를 대표하는 솔로곡도 표절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문화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었던 표절 논란은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JYP의 수장 박진영도 피할 수 없었다. 그가 만든 G.O.D의 어머니께는 미국 래퍼 투팍의 라이프 고즈 온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발표 당시에는 박진영 곡으로 앨범에 표기되었지만 추후 저작권 정보엔 외국 원작자 투팍으로 수정되어 있고 편곡에 박진영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종의 비천도에는 일본의 컬리지록 밴드 튜브의 서머 드림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가수활동을 접기도 했으며 룰라의 천상유해가 일본 노래 오마치리 닌자를 베꼈다는 이유로 역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즐겨 듣는 날개 잃은 천사도 쉐기의 오 캐럴라이너, 어스3의 튜카 요츠 리딤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받았던 이민규 아가씨도 리얼 조이의 라댄스 디엘린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97년 3월 표절 판정을 받고 방송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즐겨 듣던 90년대 노래는 생각보다 많이 표절로 얼룩져 있다. 90년대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음원 사이트가 없어서 CD나 테이프를 구매해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발표 당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원곡자들은 늦었더라도 표절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표절은 바로 친고죄이다. 오로지 원곡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표절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아무리 제3자가 증거를 모으더라도 의혹 제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원곡자가 소송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표절로 판명 나기까지는 정말 수년의 세월이 걸린다. 끝까지 붙어서 3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사람들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억한다. 간단한 예시로 박진영의 썸데이가 김신일의 내 남자에게 표절 사건을 살펴보면 된다.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박진영에게 5,6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정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 어디에서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법원은 문제가 된 후렴구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호산나 등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기에 창작성이 없다.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은 설령 표절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박진영은 약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표절고리를 떼어냈다. 그는 많은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어머님께처럼 원작자와 타협을 버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어떤 창작물을 재현함으로써 예술 창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따라 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다. 과거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당대 유명한 화풍을 따라하고 자신의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러나 모방을 하는 이들 중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 표절이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제도나 기준이 명확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정의임에도 이 정의는 가장 쉽게 무시되고 있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